그리고 별아님 거 한번 볼까요? 네. 별아님 질문, 저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작가님은 나만의 업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나만의 업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것도 자꾸 제 책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고민한 기록들 모아서 출간한 게 제 책이기 때문에 책 초반에 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다시 싫어하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 팔고, 내 청춘을 팔고, 내 삶을 거기다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아마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 분들도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같기도 한데, 하루하루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회사를 가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고, 어떤 꿈을, 아까랑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적고,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서 어제 적었던 것도 마저 또 만들어야지, 콘텐츠 어떻게 만들까, 막 자나 깨나 그 생각, 샤워하다가도 막 아이디어 떠올라서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지금 일을 할 때는. 근데 직장 다닐 때는 되게 자주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존감도 굉장히 약해.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형태나 내가 맞지 않는 그런 장르, 그런 업의 형태였을 뿐인데, 그게 자존감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면서 악몽을 되게 많이 꿔요. 그래서 항상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손 매달려 있는 꿈을 많이 꾸고, 그래서 쥐가 되게 자주 났었고, 항상 막 죽는 꿈? 무슨 전쟁 꿈. 그래서 항상 막 포로로 잡혀가, 이런 꿈들을 자주 꿨어요. 직장 다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죽이는 꿈, 누군가를 죽이는 꿈을 꾸더라고요. 죽는 꿈, 죽임을 당하는 꿈을 꾸다가 누구를 죽이는 꿈, 막 이렇게 정말 피폐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건 진짜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 주부로 살다가 다시 내가 이제 재취업 혹은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점이 왔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뭐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어차피 돈은 벌어야 되거든요. 다시 제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인 기업 선택할 수도 있는, 되게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 과거의 그런 경험들,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직장, 그 회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만약에 뭐 제가 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다시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 좋았던 싫었던 간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치가 쌓이니까 레벨이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 퀘스트에서 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야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잘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 업을 찾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봤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좋은 데이터가 뇌에 자리 잡히는 거.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라는 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 한번 해볼까? 이건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좀 이렇게 계속 어쨌든 걸어야지 길을 내가 갈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뭐라도 해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경험치가 쌓여야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일단 하나를 맞춰야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첫 번째 조각이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완성시키지 못할 거예요. 일단 첫 조각이 있어야 그 다음 조각이 나오고, 그 다음 조각, 그 다음 조각.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퍼즐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험, 뭐라도 일단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건데, 나만의 업. 제가 어쨌든 지금 1인 기업 창업을 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부업을 한 적이 있어요. 부업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투잡 개념으로 잠깐 그 석고 방향제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방향제인데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쁘게 방향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취미였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안 맞는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그냥 방향제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향을 맡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수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힐링을 하다가, 그래서 지인들 조금씩 나눠주다가 주문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퇴근하고, 그때부터 회사 다니는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 그 시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취미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제품 기획이죠. 그러니까 기획, 제작, 판매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요. 제가 주말마다, 이제 평일에는 회사 다녀야 되니까 그거를 평일에 밤에 만들어서 주말에 어떻게 했냐면, 플리마켓 다들 아시죠? 그래서 플리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얻었냐면은, 순수하게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시키는 거 아니고, 내 상사가 오더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해서 준비하고 제작해서 판매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모개까지 해본 거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플리마켓 가면은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플리마켓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게 조금 돋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거의 매일같이 방상시장 가가지고 제품, 그 다음 뭐 거래처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이런 박스, 포장, 그쵸? 그 다음에 택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작은 거라도 그 당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수익 구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그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랬던 그 경험들도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장르는 다르죠. 지금 제가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획하고 준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교육을 만들건 아이템을 만들건 어쨌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제작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수익 연결까지 가는 A부터 G까지 하나의 사업을 한번 해봤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1인 기업과 전혀 다른 장르지만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자주 해요. 요새는. 처음 시작할 땐 몰랐는데, 그때 그 경험들이 나한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치가 쌓여야지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 없는 경험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험이든지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뭐든지 일단 해야 알 수 있어요. 해야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될지 안 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일단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일단 그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일단 도전해봐야지 하면은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50대 50이죠. 내가 이거 무언가 하나 도전했을 때 강의할까 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조금 더 한참 업그레이드해서 일단 해보자. 잘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엔 누구나가 다 그렇다시피. 근데 일단 하잖아. 도전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 50%예요. 근데 도전조차 안 하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0%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블로그에서 남기는 글이죠. 그래서 0% 확률을 잡을지
50%라도 그 확률을 잡을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다. 왜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빨리 그 시장에 진입하느냐,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화두가 된 포커싱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력은 경험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1인 기업, 1인 셀러, 그리고 1인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그쵸?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대기업하고 붙었을 때 싸우면 안 될 거예요, 사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좀 확실한 거 하나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명확한 게 뭐냐면 대기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는 하나 안 건네고 아이디어 회의하는 데만, 모집하는 데만 또 몇 날 며칠이 걸려. 어디 부서 다 스케줄 일정 관리 조율해가지고 이때 그럼 회의하겠습니다. 안 건네가지고 또 이렇게 컨펌 받는데 위에 쭉 올라가는데도 며칠 걸리고, 또 다시 내려오는데 며칠 걸리고, 또 거기 협력부서에 협조 부탁하고 공문하는데 몇 주 걸리고, 그래서 거기까지 끝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1인 혼자 결정해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제품 혹은 이 강의가 될지 안 될지 그 소비자 혹은 고객들의 반응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단 경험을 해보시고 그 데이터, 피드백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빨리 경험을 해보시는 거, 빨리 들어가 보시는 거. 근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것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피드백을 얻으셔야 돼요. 한 번 했어. 내가 한 번 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의식 강사님한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강의를 이제 데뷔를 하시잖아요.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내 강의를 듣는 그 교육생분들이 정말 중요한, 아마 무의식 암기님이 앞으로의 그런 강의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정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 교육생, 첫 번째 교육을 듣는 교육생분들이.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피드백이 사실 진짜 뼈가 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혼자 하면 사실 몰라요. 이 이야기가 먹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분들 마지막이나 아니면 사실 강사가 바로 앞에 있으면 교육 후기 바로 적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온라인으로 따로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교육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면, 서베이를 좀 받아볼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한 사람보다 이러한 피드백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후기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이 있구나. 이런 피드백이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강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 관리 강좌, 블로그 글쓰기 강좌, 뭐 퍼스널 브랜딩, 뭐 독서, 아니면 뭐 글쓰기도 하고 있고 1인 기업, 콘텐츠 제작 강의,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하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가, 저는 블로그로 파워가 생긴 브랜딩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블로그의 시간 관리 노하우들을 제가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노하우들을.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렇게 쭉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바라님 직접 만나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님 강의는 안 하세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의를 원하는 수요가 있구나, 존재하구나. 그렇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그렇게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바라님 저 이런 강의도 좀 열어주세요. 바라님 저 이런 장르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고 이런 것도 좀 수요가 있으니까 오픈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내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내가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그 피드백 조사할 때 뭐 오늘의 강의가 어땠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지막에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주관식도 괜찮고 뭐 객관식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게 또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보완하고 만들고 연구해서 또 다른 강의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채팅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업으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나랑 맞는 건지, 지금의 환경과 분위기 탓에 하고 싶은 것인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셔서 여쭤보셨구나. 바라님은 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래서 질문 주셨구나. 근데 처음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코칭을 했을 때는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거 생각하기만 해도 저는 벅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나?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사실 그 외의 게 안 보여요. 그럴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에너지가 온통 여기에 쏟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찾으려면은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별아님 같은 경우,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이건 다 적용이 되실 텐데,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부담이 너무 심해서 될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해서 내가 진짜 대박 이거에 나 모든 걸 투자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경험은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을 하시면서 사이드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석고방향제 만들어서 창업 처음부터 판매, 제작 다 끝까지 한번 해봤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게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즐거웠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너무 내가 리스크가, 이걸 내가 만약에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만한 무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재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별아님도 적용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당연하죠. 이게 진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정규 방송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마나 아니 요새 뭐 예능 같은 거 보면은 파일럿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파일럿 프로그램. 그래서 정규 채널 정규 편성하기 전에 추석이나 이럴 때 잠깐 해보는 거예요. 3회차로 만들어서 3주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반응이 있다. 그럼 정규로 편성해서 제작비라든지 제작사 이렇게 광고 받아가지고 크게 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 유명한 연예인들 섭외하고 이렇게 했는데 망한 거, 조기 조명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일럿 좀 작게 해서 좀 파일럿 프로젝트 사이드업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작게 경험치를 쌓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